사랑하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비어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데도 문득 이유 모를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사람의 감정은 참 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데 정작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도덕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원초적인 욕구,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병철은 젊은 시절 삼성상해라는 작은 상점에서 매일같이 장부를 쓰며 살았습니다. 거래처의 신뢰는 한 줄의 숫자, 한 번의 약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정에서도 사랑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무심함에서 피어납니다. 한 번은 직원 중 한 명이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꾸짖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 뒤 그 직원은 누구보다 더 성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 외로움이 자랍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묵묵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만이 기준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라면 당연한 것, 아버지라면 해야 하는 일로 치부됩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면 마음속에는 작은 결핍 하나가 자라납니다. 바로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 욕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정서적 필요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듣는 말이 오늘 장 봤어? 내일 몇 시에 나가? 이런 기능적인 문장뿐이라면 그 마음의 고요한 빈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누군가가 말합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딱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공허함이 순간 따뜻하게 감싸지는 느낌 때문입니다. 잠깐의 말 한 줄, 가벼운 미소 하나가 존재의 가치를 흔드는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인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왜 메시지를 안 보내지? 내가 혹시 부족하게 보였나?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결국 그 인정은 오히려 더 큰 허기와 혼란을 남깁니다. 저는 경영을 하며 이런 본질을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중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인정은 밖에서 오는 박수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자기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내가 외로운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기록을 보면 외로움의 근원은 대부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삶에서 출발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묵묵히 참아온 사람일수록 이 결핍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은 결국 외로움이 되고 때로는 흔들림으로 변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인정의 결핍이 어떻게 반복의 지루함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예측 가능한 하루, 익숙한 관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안정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조용히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반복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함 속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반복의 지루함, 안정 속의 공허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이 설렙니다. 첫 식사, 첫 여행, 첫 대화, 작은 일정 하나조차 특별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패턴이 됩니다. 오늘 뭐 먹지? 애는 숙제했어? 내일 몇 시에 나가? 말은 있지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보고서가 되고 감정은 어느새 자리를 잃어갑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 위에 일하고 있잖아. 뭘 더 바라?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는 늘 지쳐 있고 늘 똑같아.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역할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저 이병철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회사는 안정기에 망한다. 안정이 위기가 되는 이유는 변화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부부 관계는 마치 조용히 정박한 배와 같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없죠. 그런데 그 고요한 정박이 너무 길어지면 배 밑바닥엔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도 같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이 멈춘 순간 공허는 잔잔하게 스며듭니다. 많은 남편들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여전히 선택받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바람을 피우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나쁘다고 여기고 숨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단단한 고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바깥에서 오는 사소한 관심에 흔들리기 쉽게 만듭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점검해야 한다. 멈춘 순간 품질은 떨어진다. 관계도 같습니다. 대화의 내용,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의 생활 리듬, 이 모든 것이 자동 운영이 되는 순간 관계의 품질은 떨어집니다. 한 부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15년 차, 서로를 사랑하지만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더 다정하길 바랐고 남편은 아내가 더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아무 문제 없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말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은 사실 아무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설렘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더 새로운 사람을, 더 특별한 경험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활력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의 새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해볼 수 있는 변화는 아주 작아도 충분합니다. 평소 가보지 않던 카페에 둘이 가보기, 잠깐의 산책이라도 함께 하기, 혹은 10년 만에 서로의 첫인상을 이야기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모함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부부 관계도 같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부부에게 안정만을 요구합니다. 결혼했으니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안정은 사랑의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 안정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새로워져야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반복과 지루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루함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반복 속에서 생긴 공허가 어떻게 대화의 붕괴로 이어지고 왜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말을 잃게 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싸우지 않아요. 그냥 서로 말을 안 해요. 표면만 보면 평화롭습니다. 고함도 다툼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감정의 다리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흔들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화의 붕괴,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저 이병철은 평생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 상해 시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멈추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신용이 무너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같습니다. 감정을 말로 기록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에 미등록 거래가 생깁니다. 그 거래가 쌓이면 결국 관계의 장부는 읽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부는 일에는 강하지만 감정엔 약합니다. 회사는 보고와 지시로 운영됩니다. 그 방식이 가정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일 몇 시에 나가? 애는 숙제했어. 이 세 문장에는 정보는 있지만 감정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이 무표정한 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을 나누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보고는 정보만 남기지만 교감은 신뢰를 남긴다. 부부의 대화도 완전히 같습니다. 보고하듯 이야기하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감이 담긴 말 한마디는 관계 전체를 되살립니다. 문제는 감정의 균열이 처음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그냥 괜찮아. 나 지금 바빠. 됐어. 말 안 해도 돼. 이 짧은 말 속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와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아. 그러면 상대의 마음은 닫힙니다. 닫힌 마음은 다시 말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작은 균열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부부는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이 됩니다. 삼성의 품질 관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작은 오차를 무시하면 전체 제품이 무너진다. 관계 역시 같습니다. 작은 무시, 작은 오해, 작은 침묵, 이것들이 쌓이면 결국 큰 균열이 되어 돌아옵니다. 실제 한 부부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12년 차 두 사람은 거의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했고 아내는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린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때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다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싸움에는 아직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은 사랑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화를 복구하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기록하는 대화, 즉 짧은 감정 표현입니다. 오늘 당신이 웃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한 줄의 대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건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조용히 사라진다. 사랑의 온도는 말로 유지되고 말의 온도는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대화가 사라지면 왜 부부가 기능적인 파트너로 변하고 어떻게 역할의 고착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데에는 개인의 성격이나 부부의 태도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 사람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력, 즉 장시간 노동, 회식 문화,
그리고 남성에게 강요된 역할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외로움을 만들고 관계를 잠식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성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자는 버텨야 한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느 순간 자존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시간이 지나면 고독의 굴레가 됩니다. 저 이병철은 젊은 시절부터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남성들의 거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 묶어둡니다. 아침 일찍 출근, 늦은 오후 회의, 밤엔 회식, 주말엔 피로로 침묵, 가정의 시간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외로움이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립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원래 바쁘잖아. 가정은 아내가 알아서 챙기면 돼. 이런 말들이 남성의 외로움을 정당화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의 마음은 천천히 멀어집니다. 삼성의 성장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샘 작업, 끝없는 해외 출장, 긴 회의. 저 역시 수많은 새벽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일에 잠식되면 결국 생각이 메말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후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 이후의 삶을 존중하라. 가정이 무너지면 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회사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충성의 증표로 여깁니다. 한국 남성들의 하루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오전 9시, 오후 6시. 업무 오후 6시, 8시 팀 회식 또는 남은 업무 오후 9시 집 도착. 오후 10시 지친 몸으로 소파에 쓰러짐.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은 남편은 가정에서 말할 에너지조차 남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끼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가 빼앗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성의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잃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아이의 눈치를 보며 어느 순간 남편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 나아일 수 있을까? 외로움은 그때부터 습관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고 대화를 피하게 되고 감정은 말 대신 침묵으로 넘겨집니다. 저는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한 가지 원칙을 믿었습니다. 규율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다.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규율이 없다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하루 10분이라도 배우자와 대화하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의무처럼 확보하기,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랑은 저절로 사가버립니다. 결국 남성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구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탓한다고 변화가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적 압력 속에서 결국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 즉 신뢰의 붕괴와 그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상황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겁게 돌아오는 대가는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외로움, 지루함, 대화 단절, 사회적 압력 등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이병철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이 말은 단지 사업 철학이 아니라 가정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반드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흔들린 순간이 남기는 상처의 깊이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은 순간에 끝나지만 그 흔들림의 여파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덮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 피해는 단지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표정, 집안의 분위기, 식탁의 조용함, 심지어 서로의 숨소리까지 달라집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아빠가 왜 달라졌을까? 엄마는 왜 요즘 자주 울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작은 불안이 아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세대 너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기업 경영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주요 거래처의 신뢰를 잃어버린 직원. 그는 이후 몇 달 동안 복구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늘 절반뿐이었습니다. 신뢰가란 건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깨진 마음은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그 복원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내면의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그는 단지 상대에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신뢰를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회복의 시작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명확히 바라보고 상대의 상처를 쉽게 치유하려 하지 않으며 시간과 성실함으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강조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불량 하나가 1000개의 제품을 망친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작은 거짓, 작은 외면, 작은 침묵, 이 작은 불량들이 쌓여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작은 진심, 작은 대화, 작은 성실함, 이것들도 쌓이면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신뢰 회복은 상대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뢰 회복은 자신을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는 순간 사람은 타인보다 먼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바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어떻게 관계를 다시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립니다. 사랑하면서도 외로워하고 지키고 싶으면서도 상처를 주고 옳은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회복의 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저 이병철은 경영을 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날은 신용이 무너질 뻔했고 어떤 날은 회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실패는 끝인가? 아니면 다시 배우는 시작인가? 그리고 언제나 제 대답은 같았습니다. 완벽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실수도 오해도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숨기는 마음,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은 상대의 용서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때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다시 바로잡고 싶다. 이 세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은 있어도 포기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부부는 신뢰가 무너진 뒤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처가 전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이해한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조심히, 더 깊이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복은 완벽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 용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한 용기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관심, 좀 더 듣고 싶다는 태도,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저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완벽함이 품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손을 내밀려는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사랑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뢰도 다시 쌓입니다. 흔들렸던 관계도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성실할 수는 있습니다. 성실함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리고 인간의 품격으로 사랑을 끝맺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리고 외로워합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리고 인간의 품격으로 관계를 끝맺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이병철은 인생을 걸고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완벽은 신의 영역이지만 품격은 인간의 영역이다. 저는 기업을 키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완벽을 목표로 했지만 마무리는 언제나 품격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태도입니다. 사랑도 완전히 같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랑은 존재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부부는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때로는 말없이 곁에 머물러주고 때로는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오래갑니다. 저는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숨기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한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 감정 또한 인간의 일부입니다. 자책은 성장을 가로막지만 인정은 성장을 시작하게 합니다. 품격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때로는 상대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 이 모든 것이 품격입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그가 남긴 품격은 세대를 이어간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한 사람은 없지만 품격 있게 사랑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 흔적은 서로의 마음에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께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이 흔들릴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울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받아들이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에 가장 남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뢰, 품격, 회복, 용기, 성실, 사랑, 진심, 배움.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그 단어를 적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겁니다.